네. 그 다음에요, 이제 간지의 기원과 특성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간지가 10간과 12지지잖아요. 그래서 천간의 종류가 보세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고요. 지지는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까지 해서 12개의 지지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것을 공부를 할 것인데, 우리가 이제 기초이니까 선생님들이 글자를 이게 금방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갑목, 을목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갑을목, 병정화, 병화정화 이렇게 화를 꼭 뒤에 붙여야 돼요. 경신금, 무기토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행에 그 무기 다음에 토를 꼭 붙이고, 경신 다음에 경금, 신금 해서 금을 꼭 오행을 붙이셔야 되고, 임수, 개수에서 임계수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 밑에를 보세요, 선생님.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사주를 보자면 천간을 양으로 보고 지지를 음으로 본다. 왜냐면 하늘은 양, 땅은 이라는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것도 빨리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갑병, 무경, 임은 양, 을정, 기신계, 자인진, 오신술양, 충묘사, 미유해, 이렇게요. 아시겠죠? 무슨 있어요, 그게? 없어요. 그냥 제가 한 거예요. 갑병, 무경임은 아시겠죠? 갑병, 무경임, 다시 불러주세요. 쉬는 시간 없어요?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제 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쉬고 이제 간목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저 암기 코드가 필요해요. 암기 코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의 24쪽을 보시면서 이제 갑을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10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있는 거는 일단은 물상으로 갑목 그러면 나무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성질은 일간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주가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간이 임수예요. 그죠? 일간이 임수 일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천간에 갑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토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간을 배울 텐데 이 사람은 임수 일간으로 보시고, 그러나 이 사람이 갑목의 사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갑을 공부를 하면 이 사람이 갑목의 성질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수생목 이렇게 임수가 갑목을 잘 안 키워지죠. 이제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양력 2월에 추우니까 임수라는 큰 물을 차가운 물을 먹고 수생목이 잘 안 돼서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생목이 잘 돼야 임묘신 월에 나무를 잘 키우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천간에 내 사주에 갑목 공부하면 갑목이 있으면 다 이런 성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제 갑목이라는 것을 보면 갑이라는 것이 박전자에다가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쓰여있죠. 그걸 형상화한 거다. 그래서 물상으로는 갑목은 이제 여러분의 프린트를 보면 큰 나무나 동량이나 목재나 통나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이 솟은 나무는 다 갑목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전나무, 참나무, 모든 나무. 그 다음에 가로수, 기둥, 고층, 건물 이런 것들도 갑목으로 본다. 이 사주를 보세요. 이 사주를 그림을 딱 보면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무토라는 땅에 나무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양의 땅이 갑목이 있고, 그리고 땅이 나무가 많으면 좋은 땅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서울 살잖아요. 그럼 서울에 사는데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청담동은 아닌 거죠. 청담동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병화가 있어요. 네, 땅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목을 건물로도 본다, 땅의 건물로도 본다, 또는 갑목을 사람으로도 본다. 그러면은 땅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땅이니까 땅값이
비싸겠죠. 좋은 땅이겠죠. 저처럼 제가 맨날 이렇게 제 사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제 사주는 땅은 있고 땅에 수분이 들어있는데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좋은 땅이다. 이 땅하고 이 땅에 비해서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 땅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기서 무기토가 지금 비에 가려가지고 그런 건가요? 아,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아, 땅에 수분이 스며들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옥토는 됐는데 나무가 없는 거죠. 기를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나무를 길러야 되는데 여기 감목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도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교수를 했거나. 지금 기르시잖아요. 네. 우리. 그러니까는 선생님 제야에서 하는 거죠. 여기가 있으면 이 사람처럼 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감목이 있다. 그러면은 공무원을 했거나 아니면은 학교 정규 선생님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없으니까. 천간에 있는 네 가지가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좋은 사주예요? 천간은 그 사람의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거기 지상간에 들어있으면 지상간에 있으니까 제가 돼요? 요 땅이 있는데 이렇게 꼴랑 뭘 하고 있어요? 나무를 키우잖아요. 제가 평생 한 게 가르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크게 나무가 있었으면 제가 좀 더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겠죠. 제가 이렇게 요거 하나 있으니까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가르치는 일을 하고 사는 거죠. 어린이 키워가면 되겠다. 아, 묘목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묘목은 어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간목은 물상이 이렇다. 그래서요, 이제 간목의 성정을 보세요. 다자란 나무나 기둥감으로 잘라놓은 제목과 같아서 간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항상 위로 치솟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의 성질이 곧고 강하고 위로 뻗어오르려는 진취적인 기지를 가진다. 이상이 높고 크고요. 그리고 이 간목이 또 꺾이거나 뭐 굽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간목이 이렇게 뚝 솟아 있으면 보스 기질이 있어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요. 이분을 보세요. 이 사람은 임수일간인데 간목이 있죠. 이 사람도 한성질을 하는 거죠. 아주 위로 오르려 하고 쉽게 남에게 굽히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간섭,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남의 말 안 듣고 리더 안 시켜주면 비뚤어지거나 실망을 하고 간목의 성향이 조금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주변에 간목이 있는데 간목 있는 분은 간목 일간이고 갑인인데요. 그 사람 두 분이나 있어요. 제 주변에. 뭐든 시켜요. 그리고 항상 자기 나와바리 자기 주변에 이렇게 탁 보스. 약간 졸개처럼 데리고 다니고 이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영어학원의 선생님도 갑인일 수가 있었고요. 갑인은 대단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포스가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은 갑인이 아니어도 갑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기질이 굉장히 강한 그런 갑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가 항상 중화를 이루는가를 잘 봐야 되고요. 간목이 좋으면 이렇다 나쁘면 이렇다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누가 남들한테 구부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 모든 일간에게 있는데 갑들이 좀 더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묘 말고 이제 인이 있다. 그러면은 인목이 여기는 없어도 인목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나무를 키우는 거를 묘목보다는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갑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결국은 대운에서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갑자 대운이 왔어요. 근데 갑자가 와도 그냥 공부하는 운이고 저처럼 평생 조직이나 뭐 이런 걸 안 한 사람들은 이 갑이 그렇게 막 크게 영향을 그냥 공부하는 거 말고는 수생공 말고는 직업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갑자대운이 오면 제가 밖에 나가서 정규적인 정관이니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셔서 저를 박사과정까지 하게 했거든요. 그때 되면은 꼭 교수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죠.
이 갑자대운을 보고. 근데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사적인 기관에서 조금 가르치는 거 말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관이 너무 늦게 온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런 사주 구조에서 한 20대, 30대 정도 오면은 이제 공직을 추구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무토가, 이분이 임수일간이지만 이 땅 위에 간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목을 파헤치는, 그러니까 무토를 파헤치는 개척을 해서 공무원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사주도 간목이 뭐 20, 30대에 왔으면 저한테 행정고시 하라고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예.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했는데 영문학 전공했고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공부하는 거나 저런 거 책만 보고. 근데 이게 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사회적인 직업관 이런 거를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20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이게 있었으면 진짜 고시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고시원을 그냥 공짜로 들어가게 해줄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학점이 좋아서. 제가 장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4년 동안 장학생을 했는데 네가 만약에 고시원을 들어가겠다, 학교 고시실을 들어가겠다 뭐 이러면 넣어줄 거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무슨 내가 영문학 공부나 하려고 왔는데 무슨 고시야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네. 고시 된 거보다 이 사주 공부하신 게 훨씬 나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 고시 그렇게 공부하면 지금 잘릴 때도 있어요. 지금. 행정고시를 했었으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목이 없어서 그렇다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력이 뚜렷하다. 간목이 또 한 있어서. 가지 질문. 저는 땅은 많은데 정신력이 없어서. 저기 간목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남편이라든가 자식이 간목이 있으면 영향을 받나요? 1%라도?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 전혀 없고. 네. 사주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앞으로 보시면은 네. 뭐 간목은 저한테 너무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상생은 또 다른 관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목은 양에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은 초목이 흙을 뚫고 싹터 올라서 지역으로 갈라지면서 뻗어오르는 모습이다. 그래서 을목은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요, 을목이 하늘에선 바람을 상징한다. 이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으로. 그래서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을목이 바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을목은 꽃, 풀, 유실수, 그 다음에 넝쿨식물, 곡식, 채소, 잔디, 묘목, 그 다음에요 여러분 섬유, 의류, 종이, 여기도 을목으로. 옛날엔 다 이렇게 을목으로 종이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펄프로 만드니까 간목도 종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을목의 성격을 보세요. 을목의 성격은 부드럽고 유연하게 보이고 어떠한 일이든 무리하지 않는 편이고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인화에 힘쓴다. 외면보다 내면이 강하다. 그리고 외부 작용에 민감하다. 그 다음에 또 남의 간섭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밑줄을 그세요.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끈질긴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뚫고 나가는 힘, 끈기가 강해서 난관에 굴하지 않는다. 선생님, 이거는 그냥 보고 관찰한 것인데 음간 중에서 을, 정, 기, 신, 개가 있다 라고 하면 을목이 생명력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식간 중에서 을목이 생명력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길에 가다가 그 아스팔트 사이사이에 또는 벽돌 사이사이에 꽃이 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시멘트를 뚫고 올라오는 조금의 틈이 있어도 올라오는 게 다 을목이거든요. 그래서 을목의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을목이 이제 화초와 같잖아요. 그래서 되게 을목이 예쁜 사람들이 많아요. 아름답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뭐 이렇게. 반드시 근데 을목이 예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수가 있거나 화가 있어야 돼요. 을목이 병화가 있으면 굉장히 예쁜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니고 현빈, 뭐 이병헌 이런 사람들이 을목이 병화가 있고요. 예.
또 뭐 잘생긴 많은 사람들이 을목일간이 병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을목이 이제 안 좋은 점이 여기서는 없는데요. 뭐 변덕이 많고 비틀려서 말이 없고 뭐 이렇게 잘 삐지고. 근데 이거는 다 그냥 사람마다 관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을목이 삐지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런 것 중에 맞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음간과 양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대체적으로 음간이 더 집착이 강하고 욕심이 많아요. 음간이 훨씬 더 승부근성이 강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들은 것 중에서 여기는 이제 양이고 여기는 음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양간 10명과 음간 10명이 줄다리기를 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줄다리는 양면이 이기죠. 힘이 세니까, 그죠? 아닙니다. 음간이 이겨요. 고무줄하면 음간이 이기죠. 음간이 이긴다고요. 왜냐하면 음간들이 집착과 끈기와 욕심이 많아서. 양간은 막 당기는데 음간이 막 너무너무 애초롭게 쭉 하고 당기면 아이 그래 너희들이 해 이러고, 양간 아이 그래 니네가 이겼어 이렇게 하는 게 양간이고요. 음간은 작은 일을 가지고도 반드시 잡아당겨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음간이래요.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 나중에 또 이제 특징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를 보세요. 병화는 하늘이 날개를 땅으로 내려 빛과 열로 만물을 감싸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이 설명을 제가 지우기가 싫어서, 원래 하늘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한자를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예, 그래서 양기가 충만하여 만물이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상으로는 병화는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열, 빛의 모체. 그 다음에요, 태양 말고도 여러분 거기 보면 광선 있죠. 그 다음에 전기. 그래서 병화, 이런 사주구조를 가진 분들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 분 중에서 이 사람도 있고, 만약에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병화, 을목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전기 공학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을목이 병화, 또 병화, 막 오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부업으로 뭘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태양광 에너지 사업 있죠.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에 해당한다. 병화가 타오르는 불, 화약, 폭발물, 인화물, 방사선 이런 것들을 병화로 봅니다. 그럼 병화의 성정을 보시면 밝고 환한 태양처럼 쾌활하며 정열적이고 적극적이며 화끈하나 불같이 급한 성격이 화가 왕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꼭 병화가 아니라 사주에 병화 말고도 화가 많이 있다. 사주가 화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성질이 부르르 급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실증을 빨리 느끼고 너무 급해서 좀 실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근데 이제 병화가 만물을 기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또 구석구석 태양이 비추는 것이 있어서 매사에 공평하고 매사에 고르게 기르잖아요, 만물을. 그 다음에 또 골고루 잘해주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고 솔직하고 화통하고 그런 면이 있고요. 사주가 병화가 있거나 병화일간이거나 또 사주에 병화가 어딘가 있거나 이러면 그냥 정규적인 과정을 안 거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깜깜한 밤에 불을 탁 켜면은 갑자기 여기 있는 게 싹 다 보이잖아요. 안 보이다가. 병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생각하고 알고 막 외우고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냥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이장을 하는 분이 초등학교 나울동말동한 분들인데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이치나 물리에 밝은 사람들이 이제 병화가 있는 사람들 또는 병화인간, 병화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밝고 환하고 그리고 고르게 다 비춰주기 때문에 공평무사하다. 뭐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병화가 잘 기른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병화가 생명을 잘 기르기 때문에요. 병화가 암도 잘 길러요. 그래서 병화가 있는 분 또는 병화대운을 만나거나 사주에 습하면 병대운에 암도 많이 걸리시고 병세운에도 좋지 않은 걸 기르기도 하고 제가 아는 사주 중에 병화 진토가 있는 분은 네 이렇게 머리에 계속 이제 암종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병화는 양중양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병화는 양중양, 개수는 음중음. 그래서요 용기, 과단성, 활동력이 왕성하고 어떤 난관에도 잘 피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기질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너무 화가 왕하면 지나치게 강해서 저돌저돌고 폭발적인 성격이 있고 무모하고 뭐 투기를 즐기는 경향이 있고 화끈하고 이런 거. 또한 높이 떠있는 태양처럼 이상과 포부가 원대하고 계획이 크고 그 다음에요 거기 사물을 판단하는 안목 정확하다. 사물을 보는 것도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그들은 정확하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일면 맞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밑으로 내려가서 선생님 여성의 경우 보세요. 여자가 병화 일간이거나 또는 사주에 병화가 근황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여성이 그런 경우는 밑에 보시면 활동력이 강하고 대인관계 원만하고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하니까 밖에서는 인기가 좋은데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결혼생활을 하거나 남편에게 잘하는 가정적인 아내가 되기엔 좀 그렇고 또 병화가 일간이 또 근황하면 아주 높은 잘난 남편을 만나지 않는 한 무능한 남편을 만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또 이제 여자들의 성격이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정살림에 소홀하고 남편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병화가 강황한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병화가 태양이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이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병화는 외부, 밖으로 나가야 된다.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맞추기만 해도 살아요. 그러니까 병화는 집에 있으면 안 되겠죠. 태양이 집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화는 항상 외부 활동이 왕성하고 그리고 나가서 살아야 되고 세상에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에 맞추면서 살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별로 없다. 그래서 되게 활동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주 중에 병화 있는 사람이 쉬운 거 맞죠? 없어요. 인구의 10%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9개 했는데 없잖아요. 직업 하나 쓴 거거든요. 네, 병화 있는 사주 여기 네, 이분 병화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병화가 조부예요.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 겨울에 났잖아요. 겨울에 났기 때문에 네, 병화가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이분 별로 막 추운 사람은 아니세요. 사주가. 이렇게 병화가 있어요. 어떠세요? 이분을 이렇게 척 알고 막 굉장히 똑똑하고 지금 읽으신 것처럼 병화의 역할을 하시는 분 맞아요? 그러세요? 글쎄, 잘 모르신다고요? 병화가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장남 역할을 해야 되는. 장남 역할. 장남 역할을 하려면 가정을 책임지고 이 가정의 대소사를 내가 막 하려면 이분이 이제 편인격이거든요. 편인격이면은 이제 편관이 있어야 돼요. 천간에. 여기 있는데 이제 경금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대소사를 막 해결을 해주고 그러실 텐데 안 그러세요? 일은 사진상생이니까 공무원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이세요? 네.
그래서 살인상생이시니까 그냥 앉아서 막 정해진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이제 뭐 경찰, 검찰, 이렇게 세무, 이런 힘든 나라의 그 세금을 빼먹는, 나라의 뭐 법을 어기면서 나라를 훔치는 애들을 잡아내는 일을 해야 자기 사주에 맞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직원에서 공무원했어요. 무슨 공무원이요?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요? 아니면 특수공무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편관, 편인이 있는 사람들은 칼퇴근하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탁 하는 공무원으로도 안 돼요. 항상 남보다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세무공무원, 나라 돈 빼가는 애들을 빨리 찾아내는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편인, 살인, 상생으로 되어 있어요. 네, 병화가 있으니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굉장히 지금 읽으신 대로 병화의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병화가 있는 분들이 자기가 너무도 잘 아니까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도 일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화를 보실게요. 정화. 정화는 이제 여기 있는 설명하고도 정화는 이렇게 인공의 불이다. 물상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별인데 땅에서는 살아있는 불이다. 나무를 지펴서 살아있는 불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촛불, 등대, 화롯불, 난로, 전열기, 용광로 등 이런 불을 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는 외양, 내음, 안으로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가 속으로는 유약하나 생명력의 열기는 강하다. 그러면 이제 정화인 성격의 사람들이 네, 저도 정화 몇 명 알고 있고요. 갑자기 떠오르는 정화가 연예인 중에는요, 이효리하고 아이유가 정화예요. 사주로 지금 기억나는데, 정화의 성격은 조용하고 약하게 보이나 내면으로는 자존심과 집념이 대단히 강하고 정신력이 뛰어나다. 평소 유약하여 냉정하거나 무심한 것처럼 보이다가 폭발하는 것이 있다.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고 빛을 밝히는 촛불이나 등대처럼 헌신적이고 봉사심이 많으며 선비정신이 강하다. 보편적으로 고지식하고 장기를 안 부리고 따뜻한 난로처럼 인정을 베풀고 예의가 바른 유형으로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며 사람들과 잘 사귄다. 여성의 경우 활발하고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외향적이다. 생활력이 강하고 부지런하다. 열중한다. 여기서 정화의 특징은 이게 불꽃이라고 하면 불꽃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나무가 감목이나 을목이나 해묘미 이렇게 해서 생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생화를 한다는 게 정화에게는 무슨 뜻이냐면요, 상생을 해야 되는 거고 상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화가 목생화를 한다는 게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간이 다 그런데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일간으로 말하면, 오행으로 말하면 정화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촛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꺼지죠. 그래서 정화는 목생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거를 정화 일간이라고 하면 준비해서 실력, 그 다음에 실력만 있으면 뭐예요?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십간 중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일간이, 노력해야 하는 일간이 정화입니다.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피고 있어야 되는데, 정화가 불을 지피는 행동이 뭐냐면 노력하는 거예요. 실력을 쌓는 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실력을 쌓았는데 결과를 얻은 게 없으면 노력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정화에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화라는 분을, 선생님 정화이시네요. 네, 정화라는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정화는 실력이 없으면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그리고 정화는 공짜로 야만 한 짝이 안 생긴다 라는 말을 항상 해요.
그래서 이 정화는 이제 천간에 갑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 묘, 삼합을 해서 정화를 인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 이 정화를 인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 불꽃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이제 나중에는 불꽃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그냥 한 방에 팍 해서 자격증을 따죠. 국가 자격증 아니면 사자 이런 걸 따는데 네, 이렇게 있는 경우들은 네,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는 그런 삶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